이렇게 해서 별도까지 끝났네요. 이제는 투기 목적 종합 합산이네요. 역시 합산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써요? 초과 누진 세율은 항상 단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몇 단계요? 3단계. 3단계 항상 3단계 초과 누진. 그래서 과세균을 현재 쭉 보면은 제외한 토지가 전부 종합이라고요. 뭔 뜻이에요? 분리가 아닌 것. 분리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요. 그 다음 별도 합산이 아닌 것도 종합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세금이 없는 거는 아예 과세를 안 하고, 그 다음 감면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뺀 나머지는 종합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과세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합산으로 안 가고, 그 다음 면제 경감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감면 세금이 없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종합이다. 그래서 아까 다 설명했어요. 거의 1번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목장용지는 특징이 기준 면적이 있죠. 그러니까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법인 단체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투기 목적이네요. 종합. 자, 그 다음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그래서 농지와 목장용지는 지역이 어디다?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개발 제한 구역 및 녹지 지역. 근데 옆에 뭐가 나왔어? 제외. 제외는 투기 목적이에요. 주상공에 있다는 뜻 아니에요. 제외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요. 투기 목적 종합. 그 다음 4번은 분리를 제외한 임야도 종합. 5번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그냥 놔두죠. 종합. 자, 그 다음 6번에 별 하나 딱 붙이죠. 이거. 자, 시가 표절액 몇 프로 미달이다? 2%. 허름하게 지었네요. 미달. 허름하게 지었어요. 미달. 그럴 때는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로 해줘요. 그러나 제외자가 들어가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입니다. 그래도 2% 미달이 나오면 그래도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제외자가 들어가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2% 미달. 자, 다음 7번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을 인정을 안 합니다. 건물을 인정 안 해서 나대지로 봐서 불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과 6번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끝났네. 분리종합. 자, 근데 이제 종부세랑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리 두 가지가 있었죠. 아까 저율, 고율, 그 다음 별도, 그 다음 이렇게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나 종부세는 비교해야 돼요. 분리는 과세를 안 합니다.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만 과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부세는 과세 안 한다고요. 종부세는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율은 사치죠. 고율은 사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 4%짜리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두 개만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분리는 무조건 종부세를 과세 안 해요. 저율이든 고율이든. 그래서 종부세는 별도 합산만, 종합 합산만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제되는 문제가 뭐다? 4번 납세무자 별 하나 딱 붙이고.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납세무자. 자,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1년에 한 번. 매년. 그럼 언제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 적혀 있나요?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이죠. 현재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냅니다. 그래서 6월 1일 시군에 가면 재산세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세금을 내야죠. 그럼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이 끝나면 내 거잖아요. 그럼 6월 1일 소유자라면 1년치를 내야 됩니다. 잔금 기준.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기준이 되죠. 자, 그래서 6월 1일까지 양도양수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내는 거예요? 양수자가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31일 잔금이 끝나면 6월 1일은 누구 거예요? 양수자 거죠? 자, 그 다음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양도인이 내는 거예요. 가운데 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 6월 1일까지는 양수인이 내는 거예요. 1년치를. 그래서 오른쪽 5번에 나왔네. 꼭대기 오른쪽 5번. 밑줄 그은 거 5번. 과세 기준 2일에 6월 1일이죠. 양도 양수 잔금이 끝나는 것 다른 거요. 그럼 6월 1일 소유자는 누굽니까? 양수인. 도인하면 안 돼요. 5번에 오른쪽에. 6월 1일까지는 양수인이 내는 거라고요. 왜? 6월 1일 주인이니까. 6월 2일부터는 양도인이 내는 거야. 왜? 6월 1일 주인이었으니까. 팔고 가더라도 50%의 확률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다시 와요. 공유재산이다. 공유. 항상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 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권자. 제일 아래 왼쪽에. 그리고 괄호.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분권자, 좌우간 공유가 나오면 지분만큼 누가 낸다고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분할 등기를 안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 등기를 안 하더라도 균등하게 나누어서 무조건 지분권자라고요. 자, 그 다음 올라가죠. 주택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주택 또 나왔다. 주택 나왔잖아. 항상 주택은 이거 주택이잖아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하죠.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건물 주인은 갑이고 땅 주인은 을이네. 이렇게 다르더라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합산해서 뭐를 계산합니까? 재산세를. 산출세액. 이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구분 계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산출세액이 나면 이거를 갑과 을로 나눠야죠. 암분. 암분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네. 그럼 암분할 때는 항상 뭐 기준이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암분. 그래서 정부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만들어 놓고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1년에 한 번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지방세를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그랬어요? 아까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나머지는 시가 표준액 비율. 국세를 나눌 때는
기준 시가 비율로 나누면 되겠죠?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비율. 그래서 이 지문은 뭐가 생략된 지문이다? 앞에가 합산해서 계산했다는 거야. 합산해서 앞에가 생략된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예외로 들어가자고요. 예외가 쭉 나와 있네요. 자, 원칙은 누가 낸다? 사실상. 그러나 누가 납세무자가 될 수도 있다. 공부상 매도자. 이럴 때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는 갑이고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는 을이네. 이렇게 다룰 수가 있잖아요. 다루면 사실상을 쓰는 거예요. 항상 원칙이. 그래서 어떨 때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어요. 소유권 변동. 잔금은 끝났는데 뭐를 안 했다는 거야? 등기를 안 했어요. 잔금은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네요. 그러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올까요? 공부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땅 팔고 집 팔고 잔금이 끝났어.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와요. 시청은 갑을 모르잖아요. 등기 안 쳤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어떻게 하라? 갑을 신고하라. 날라간다. 대부분 신고 안 하죠? 신고를 안 하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그래서 첫 번째 칸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아니하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신고하면 사실상.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 공부상엔 개인명이네. 그러나 사실상은 종종재산이네요. 역시 신고를 안 해야면 공부상, 신고하면 사실상.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신고하면 사실상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고 여부에 따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상속.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를 안 했네요. 어떤 경우에요? 재산 분할 중에 있다고요. 상속 재산 분할 중에 있으므로 등기 못하잖아요. 신고 못해. 이럴 때는 상속인 각자 하면 안 돼요. 주된 상속자. 상속인 각자는 등기되거나 신고됐을 때, 이럴 때 상속인 각자를 써요. 둘 다 안 됐을 때는 정부는 상속인 각자를 몰라. 그래서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주된 상속자.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네 번째. 별 하나 딱 붙여요. 네 번째는 국가 등 앤드 연부. 연부의 연부 앤드 무상.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예요. 납세 의무가 있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 이렇게. 그러면 아직 잔금이 안 끝난 거죠? 소유권은 국가 거예요. 그래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매수계약자가 국가 건물 등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매수계약자가 챙겨.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은 국가 거라고요. 그러나 고지서는 매수계약자. 근데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나오네요. 유상 무슨 뜻이에요? 사용료를 주고 있네요. 그럼 국가가 내야지. 그럼 국가는 비과세. 이럴 때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유무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국가 소유지만.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만 매수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은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연부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선수금. 잔금이 안 끝났잖아요. 잔금 끝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연부거래에서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가 안 나오더라도 선수금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라고요. 미리 받았잖아요, 지금. 자, 이거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읽어보면 되네. 밑에 땅은 밑줄 그은 거 어떤 땅?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구 땅이다? 사업시행자. 이 지문은 뭐에 속으면 안 돼요? 종전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사업시행자.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 위탁자에 속으면 안 돼요. 수탁자. 왜 수탁자예요? 위탁자가 이민 가버려. 이민. 세금 걷기가 힘들죠? 수탁자. 자, 그 다음 제일 아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다? 사용자. 왜 사용자예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어떤 뜻이에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걸렸어.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면 세금 걷기가 힘들다.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분명하지 않았을 때 여성 이름 중에 용자가 들어가면 팔자가 세대요. 선우용녀가 TV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자기 용자 들어가서 팔자 세대. 난 들은 얘기를 정한 거예요. 여기 전철 탈 때 가다 보면 용자 간판이 있어. 그거 볼 때 사용자를 기억하면서 걸어가세요. 전철 탈 때 용자라고 적혀 있다고요. 무슨 집이라고? 국수집 벌써 안에 용자라고 적혀 있어. 국수집에. 자, 넘어갈까요? 그럼 납세의무자 간단하잖아요. 자, 넘어가면 이거는 용어 정리가 나온 거예요. 자,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2번. 주된 상속자 용어 정리잖아요. 그래서 주된 상속자는 누굽니까?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날라온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줄여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연장자. 똑같은 지문이에요. 지금 2번 읽었어요, 제가. 자, 3번. 자, 3번도 별 하나 딱 붙이고 이거. 자, 국가 등 선수금이 나왔다. 선수금은 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죠. 즉 매수계약자. 선수금은 연부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밑줄 그어요. 체납됐네. 신탁재산이 체납됐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압류가 들어가죠. 먼저 어느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거를 잘 봐야 돼.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다. 그럼 다른 재산이 있을 때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답이에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자, 여기 보세요. 하얀 재산을 맡기고 노란 재산을 맡긴 거야. 두 개를. 근데 이게 체납돼. 하얀 재산이 체납되면은 압류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이 하자가 있어. 즉 설정이 먼저 돼 있어 됐다고요.
그럼 후순위로 밀리니까 그럼 여기 말고 이건 다른 재산이야. 그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돈 들어오니까. 원칙은 해당 재산에 먼저 들어가요. 하자가 있을 때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지금?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가 끝났네요. 그럼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에요. 주택은 얼마 넘어갈 때? 6억 초과.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는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합쳐서 6억 초과. 그럼 토지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합산. 그래도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이런 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숫자 6억, 5억, 80억 초과를 한 자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적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이런 기본적인 거는 비교해야 돼요. 같은 재산이므로. 자, 우리 오전은 몇 명 안 되는데 어떤 남자분 안 보이네. 나온 지 얼마 안 돼. 뭐 그분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말 많은 여자 또 어디 안 나와? 다 둘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나 봐. 그 남자분도 그 처음 오신 분 있잖아요. 에? 아니, 왜 그만둬? 잠깐 무슨 사연들이 있나 봐 학원 안에서. 왜 둘이 그만뒀어요 지금? 다 그거 아는구나. 가족처럼. 그죠? 벌써 그만뒀구나. 자, 공부합시다. 그만두면 둔 거죠. 할 수 없죠. 자, 5번. 이번에는 뭘로 들어가? 재산세 비과세로 들어가자고요. 비과세.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종부세도 비과세야겠죠? 같은 재산이니까. 그럼 재산세. 칸이 두 개네. 칸이 두 개네요. 칸 두 개 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칸은 뭐다? 국가소유예요. 국가소유. 자기들이니까 비과세. 그러나 오른쪽은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자기들은 비과세. 국가소유니까. 오른쪽은 과세.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외국이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외국 거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상호주의에 따라. 자,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금방 했잖아요. 2번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국가 소유예요.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매수 계약자. 이거잖아. 이거 국가 소유. 무상이니까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두 번째 칸. 이거는 국가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유료 또는 무료 이렇게 사용하죠? 그럼 무료로 사용하면 비과세. 사용료를 받으면 개인은 뭐다? 과세. 그거잖아요. 그 다음 밑에 1년 이상 공공용은 공짜로 사용합니다. 무료 비과세. 오른쪽이 그래서 유료가 나왔잖아. 국가로부터 돈 받았죠? 그럼 개인은 당연히 과세. 유료는 과세. 무료는 돈 안 받으니까 개인은 비과세. 이렇게. 됐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용도 구분. 용도 구분이네요. 여기서 용도는 뭡니까? 공익 용도입니다. 공익. 즉 수익이 없는 재산이에요. 공익상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그래서 도화, 재구, 유지, 묘지. 그러니까 이 용어가 나오면 비과세예요. 묘지만 동그라미 치라고요. 이거는 개인 묘지예요. 개인 묘지는 조상 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법인 묘지는 사업용 땅으로 봐서 별도 합산이에요. 이거는 개인 묘지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별 하나. 뭐예요 그거? 군사. 어디에 있어요? 토지가. 통제보호구역 비과세. 통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지뢰밭입니다. 다. 이거 어느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38선 옆에 대성리 마을. 대성리 마을이 통제보호구역 기억에 아무데나 막 못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 금방 잡아가요. 이런 데는 싸 돌아다니지를 못해. 싸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농사 짓고 살죠? 집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전답과수원, 농지 및 대지는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비과세에서 제외, 과세한다. 나머지는 다 비과세예요. 통제.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마을에 가서 1년만 살다 오면 건강해져요. 잠도 10시에 소등을 해야 돼. 불 켜면 바로 군인들이 잡아가요. 소등해가지고 이불 덮어갖고 스마트폰다. 불빛이 새어나가면 바로 군인이 들어와서 간첩인 줄 알고 잡아가요. 그리고 아침 6시만 되면 기상에서 군인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서 국군 도수체조를 해야 돼. 얼마나 건강해지겠어, 그죠? 그럼 마음대로 피자도 못 먹어. 마음대로 막 먹을 수 없어.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통제보호구역이에요. 이런데 우리 집 사람 좀 내년에 여기 좀 보내려고 그래요. 등치가 너무 커서 여름이 다가오니까 베란다에서 부딪히면 아주 더워 죽겠어. 여기 1년만 갔다 오면 진짜 10kg 빠져서 올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산림보호법. 이런 임야도 수익이 없는 재산입니다. 채종림, 시험림, 씨앗 채취, 샘플 채취, 이런 림. 자, 그 다음 밑줄 그은 것만 알면 돼요. 공원, 자연마다 보존지구. 이 보존지구는 재산권 행사를 못해.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존지구. 자, 그 다음 5번 백두대간. 이런 지역에 있는 임야도 수익이 없는 땅입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6번은 알아야죠.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예요. 1년 미만은 비과세다. 자, 7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철거. 뭐를 철거하는 거야? 건축물을 비과세하는 거야. 밑에 땅은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주택이 철거되면 건축물 부분만. 가장 쉬운 게 철거잖아. 건축물이 비과세죠? 밑에 땅은 과세예요. 그래서 대지가 붙어 있으면 틀린 지문이야. 건축물만. 작년에 이게 답이었잖아. 얼마나 세법이 쉬웠어. 건축물 밑에 대지가 나오면 틀린 지문. 건축물만. 이렇게 쉬웠잖아요. 철거는 건축물을 하는 거예요. 땅을 철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양괄호 4번. 양괄호 3번. 1번 사치. 사치는 비과세하면 안 되죠. 사치는 무조건 과세.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럼 이거는 위에 몇 번이랑 연결을 시켜야 돼? 6번. 6번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죠? 근데 사치가 되면 무조건 뭘로 바뀐다? 과세로. 위에 6번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6번과 1번.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가 끝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을 해야 되죠? 해야 될 거 아니야. 과세표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과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과세. 가격으로만 계산해요. 자, 이 과세표준은 정부가 결정하니까 개인, 법인 불문하고 뭐를 기준으로 해요? 시가표준은. 절대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이런 거 없어요. 정부 결정이니까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단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에다가 뭐를 붙어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표입니다. 박스. 과세표준 물어볼 때 토지건축물, 주택만. 선박항공기는 낮게 발표하니까 없어요. 그럼 비율은 퍼센트가 나오죠?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야? 70. 주택은 모든 주택은 60. 아파트도 60. 별장도 60, 고급주택도 60, 주택이면 60이에요. 토지건축물이 70이에요. 그래서 미니강이 나왔네. 미니강이 나와 있죠? 재산세는 대장과세다. 뭔 뜻이에요? 시군에 가면 대장이 있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6월 1일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대장을 근거.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에. 단 부동산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쓰네요. 이렇게. 비율을 왜 써요? 공시가격을 내려주려고. 시가표준액에다 바로 곱하면 재산세 폭탄 맞는 겁니다. 자, 대전광역시에 아파트가 있어. 시세가 5억입니다. 시세 5억. 아파트 살려면 어디 가서 사고 팔아야 돼? 세종시. 그죠? 그래야 남는 게 있어요. 이런 지역은 10년 이상 살면 아파트 값이 더 떨어져요. 일반적인 동네는 떨어지더라고. 오르지도 않고. 그다 현명한 분들은 최고점에 팔고 다른 데 이사 가죠? 그래서 재테크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지금 6년째예요. 최고점에 올라와 있어. 팔고 제가 8월 달에 이사 가잖아요. 그죠? 애들 컸으니까 이사가. 거기 가서 한 2, 3년 살다 또 이사 가고. 저는 앞으로 한 5번 정도를 옮기려고요. 계속 옮겨. 그럼 옮길 때마다 한 1억에서 2억 벌더라고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재테크 하는 거예요. 그럼 놀아도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한 곳에 안주해서 다른 동네 떠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해.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계속 2, 3년마다 옮겨 다녀. 난 몰랐어. 왜 저녁들은 2, 3년이면 꼭 이사 가냐.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지금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사 간다니까 얻는 가재. 가는 거잖아. 나 또 얘기했지. 2, 3년 다 또 이사 간다. 그때는 내 어디로 갈 예정이냐? 평택으로 가요. 제가 고덕지구로. 예? 고덕지구. 거기서 이제 분양권 하나 사놨다고요. 계약금 포기한 거 알아들었나요? 1군 아파트. 내가 산 게 아니라 친구 이름으로 샀어요. 그건 내년에 입주야. 그럼 2년만 딱 한 바퀴 돌리잖아요. 그죠? 돌리면 무피로 팔 수 있어. 한 바퀴 딱 돌리면. 그래도 3, 4천 버는 거 아닙니까? 재테크가 간단해요. 그러나 막 샀다가 큰일 나요.
팔리지도 않고 대출 규제 받고 철도한 뭐다 시장조사와 철도한 그 자금 능력이 돼야 되는 거. 큰 돈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시세가 5억이네. 근데 매년 공시가격을 발표하죠?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4억이야. 그럼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 갖고 계산해? 4억 갖고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그럼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이에요. 그럼 아파트니까 몇 프로 곱해? 60%. 비율이 60%잖아요. 그럼 과세표준은 4억이 아니라 뭐다? 2억 4천. 이렇게 공시가격이 내려갑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오겠죠? 포인트는 60%에 60%. 그럼 세금이 쭉 내려가요. 자, 그럼 종부세는 해당될 때 종부세는 똑같아요. 80% 투기 목적이니까.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80%예요. 재산세는 60 또는 70이고. 그럼 전체적인 숫자 배열은 어떻게 돼요? 6, 7, 8. 전체적인 숫자 배열은 6, 7, 8이라고요. 재산세는 60, 70.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니까 일률적으로 몇 프로? 80%. 종부세랑 비교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78쪽. 자, 꼭대기 별 하나 딱 붙여. 언제나 출제되는 거. 비교. 과세표준 비교. 취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비교해야 돼요. 취등록면허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원칙이 신고가예요. 예외는 시가표준액. 믿어주는 거 6개.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뭐만 써? 사실상 취득가예요. 개인, 법인 구분해요. 취등록면허세 과표 결정이잖아요. 그러나 재산세는 정부 결정이다.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에다가 부동산은 뭐를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격 비율. 이렇게 달라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과세표준 결정 방법.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뭘로 간다? 세율로 가. 저는요, 인생이 딱 정해져 있어. 이번에 딱 이사 가죠. 그럼 3년 안에 팔고, 그 다음 딱 이제 평택으로 이사가. 평택으로 이사가요. 여기다 이제 3년 있다 팔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 어디로 가나? 저기 이제 이때쯤 이제 전철이 개통됩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파주로 가, 제가. 파주로 간다고요, 제가. 파주로 가요, 파주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릉으로 가. 혼자 살려고. 강릉. 내 친구가 혼자 살잖아. 이렇게 딱, 저는 지도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 기간 안에 한 5, 6억은 벌지 않을까? 나는 다른 건 안 해. 아파트만 해요. 아파트만. 그래도 혼자 친구랑 저기 살고 싶어요. 저는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